여러분 안녕하세요. 3인이 말하는 주민자치 색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3인이라는 건 저희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주민자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각자 다른 강조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은 뭐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분도 있고 마을 계획을 강조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오늘 새롭게 좀 기획을 해봤어요. 같은 주제를 놓고 세 명의 강의가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떻게 같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주민자치의 속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편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오늘 이런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노민호입니다. 올 2020년 전화 여러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만 실제로는 사회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좀 어려움이 많아요. 작년 같으면 저만 해도 100여 회가 넘는 강의가 있었는데 올해는 온라인 교육 한 2번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민자치회가 또 이렇게 좀 강화되고 준비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온택트로 오늘 이와 같은 교육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수원 2049 연구소의 우리 유문정 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전후로 마을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기후 위기의 문제도 그렇고 또 주민자치 또 대한민국의 미래 이 모든 것이 마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살아왔고 또 경험했던 바를 오늘 우리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즐겁게 시청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수원에서 젊은 피 아주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 재생, 주민자치 이런 분야에 아주 탁월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수원시정연구원의 김도영 박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김도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저는 이제 도시계획 전공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도시계획을 계속 연구하면 결국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이 주민자치회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맞닿게 되더라고요. 저희 도시에서도 과거에는 그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치안, 안보 그리고 수도, 전기 이렇게 도시 서비스들을 받는 것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다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것 그 권리를 도시권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 가장 행정 단위로서는 작은 행정동에서의 조직 주민자치회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좀 키워보면 느낄 텐데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은 더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아빠가 뭐라고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생활도 제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엄마가 좀 야단치고 아빠가 좀 이렇게 혼을 내야 이렇게 하는 척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 우리들도 사실 어릴 때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삶의 작은 태도가 갖고 있는 나중에 이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제가 굳이 아이의 공부를 이렇게 빗대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한다는 것. 사실 자치라는 의미가 나를 내가 통치한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는 남에 의한 통치였고 새로운 혁신의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의 시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중심으로 저는 주로 역사, 철학 이 분야에서 주민자치에 접근해 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셋이 나눈 얘기를 통해서 아마 대충 감은 좀 오셨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주민자치, 마을 이런 쪽, 한쪽에서는 도시계획 중심. 저는 주민자치의 배경, 역사, 뭐 철학 이런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강의에 비해서 짧고 임팩트 있지만, 예? 그리고 저런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는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 두 분이 어떤 분야에서 제 강의는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제 강의에서 이건 좀 꼭 메모해 주세요. 이런 거 있으면 좀 한 줄씩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이제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동 박사님부터. 예. 프랑스 익명의 학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인데 도시계획은 정치적 행동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살아가는 도시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무언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끼리 모여서 결국은 정치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사실 도시를 보면 인구 구조가 변화되면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낳지 않고 이런 구조들이 계속 지속화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살고 있는 도시와 앞으로의 도시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사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저는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쪽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 우리 유문정 소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 중에 강조점 좀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좀 주로 강의할 내용은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주는 교훈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 이웃 간의 관계를 단절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 간의 소통의 중요함 또 연대의 소중함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죠. 예, 예. 다만 이 코로나19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 대규모 중앙 집중적인 이런 활동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소비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절제되어 있는 이런 활동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바로 마을에서 그게 가능한 거고 또 마을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겨나가면서 주민자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마을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 강의의 핵심은 마을입니다. 마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예, 지금 우리 유문종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코로나 방역 얘기할 때 3밀 이런 얘기를 해요. 밀집, 밀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코로나19의 큰 흐름을 보면 도시 집중이 갖고 오는 감염병의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많은 경고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까지 도시가 집중될지 몰랐고 대규모 도시에서 이런 감염 사태가 나타났고 지금 사실 저기 우리가 흔히 시골이라고 말하는 뜨문뜨문 사는 동네에서 이런 감염이 날 수가 없죠. 어쩌면 우리 코로나19 시대는 우리에게 집중해서 분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전반적인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한 이 주민자치로서의 전환이 갖는 의미, 새로운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새로운 기획입니다. 같은 주제를 세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고 누가 더 재밌고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 보시면서 억지로 하는 공부보다는 야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느끼는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들 한번 화이팅으로 우리 인사드리죠. 자, 3인 3색 주민자치 화이팅!